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린 그라본 지음, 출판사 나비스쿨.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느낌의 법칙. 시작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생각의 물리학을 향해 거창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약간 무모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면 우리 모두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연구를 하면서 박식한 물리학 교수로부터 신비 철학에 깊숙한 곳까지 평이한 고대 의학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전문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두루 섭렵했다. 문제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도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놓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 주제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문맹인데다 과학적이지도 않은 한 무리의 스승으로부터 새롭지만 오래된 가르침을 접했을 때 나의 첫 반응이 무시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 엄청난 주제를 그들은 지나치게 단순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례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한 친구가 좋은 의도로 녹음된 그 헛소리를 내밀었을 때 마지못해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난 변해버렸다. 그 후 그들의 자력과 추진력, 주파수, 감정 사이 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침받는 제자가 되었다. 스승들은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인생에서 존재하는 벽의 마지막 조각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르쳐 주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걸 찾으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말이다. 그들이 준 정보에 깊게 파고들었다. 무려 수백 시간을 들였을 만큼 빠져들었다. 처음 2주간이 지났을 때 놀랐다. 한 달 즈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바로 이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변할 수 있게 글로 써서 알려야겠다. 라고 결심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이라는 주제로 나온 이 책의 발매 부수가 이미 800만 권을 넘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 법칙이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복잡하지 않고 효과가 빠르며 그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평범한 단어와 글로 텍사스주의 힉스씨 가족에게서 얻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가르침을 다시 정리했다. 나만의 관점과 용어, 그리고 과거 몇 년의 경험과 연구를 추가했다. 완성된 이 작품을 부끄럽지 않게 인류가 여태껏 알아온 삶, 그 삶의 잃어버린 조각으로서 선보인다. 그 말은 나는 이 법칙을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린 그라본.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할까? 왜 그 녀석은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받았을까? 왜 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 왜 그 친구는 승진하고 난 안 됐을까? 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거우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우린 더 많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수백만 권의 긍정적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다. 하지만 그런 책에 정말로 풍족하고 즐거운 삶의 비밀이 있다면 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사고 있는가? 물론 이 교묘한 좋은 삶이란 열쇠에 가까이 다가간 책은 몇 권 있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안 맞나 보다라고 합리화한다. 그러고 다른 책을 읽어볼까?
가다가 다른 종교, 다른 종류의 명상, 아니면 다른 선생님, 무당, 의사, 아니면 새로운 인간 관계로 흐른다. 일상의 권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곳이든 찾아본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찾고 있다. 왜? 어째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비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쇠는 삶 자체만큼 근본적인 것인데도 말이다. 인생에서 맞이하는 일들이 좋고 나쁜 운이나 우연이나 실수, 아니면 두뇌를 열심히 써서 극복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려라. 당신이 가진 불만에 이 책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 들어보기 훨씬 전의 일이다. 친구 민디가 어린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민디의 아들이 외야수로 출전했지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주말 경기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깜짝 놀랐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가 환생하여 게스트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민디에게 대체 무엇이냐고 캐물어 보아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포기하고 그냥 경기를 즐기기로 했다. 민디의 아들이 타석에 들어왔다가 삼진아웃을 당했다. 우리 편은 안타를 2개 쳤지만 득점 없이 공격이 끝났다. 상대팀 선수들이 나오자 관중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몇 명의 어린 타자들이 나왔지만 막강한 우리 팀 투수 덕분에 모두 삼진아웃을 당했다. 이제 제시가 타석에 섰다. 양쪽 모두 응원을 시작했다. 제시는 작았다. 정말 작았다. 들고 있는 배트가 제시보다 큰 것 같았다. 소탈하지만 자신감 있게 타석에 들어선 제시가 초구를 쳐냈다. 운동장 너머 덤블로 날아가 공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난 엄청 놀랐고 관중도 환호했다. 민디는 나를 보고 윙크했다.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 4번이나 반복되었다. 작은 슬러거 제시는 관심사이자 경이 그 자체였다. 그 당시 느낌의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던 나는 이 작은 꼬마가 가진 비밀을 당연히 알고 싶었다. 민디가 예상한 대로 말이다. 시끌벅적한 축하가 끝나갈 무렵 난 관중 사이를 비집고 제시에게 다가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관람석 꼭대기에서 제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니?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제시는 같은 팀 친구들에게 손짓으로 인사하며 순진하게 대답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 칠지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그땐 몰랐지만 제시가 이야기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느낌의 역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였다. 오늘날 제시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2 아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며 모은 수집품으로 가득한 집에서 멋지게 산다. 제시는 집에서 컴퓨터로 자산 관리를 하며 엄청난 양의 돈을 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 없이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구선수의 길을 포기했다. 제시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고? 야구공을 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느낌이다.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 우린 느낌으로 창조한다.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은 운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인생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채 우리 앞에 놓였으며 낳아준 부모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배웠다. 삶의 행복을 찾았다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라.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웃는다. 문 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란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드를 내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걸음마 하던 시절부터 배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라는 가르침에 있다.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길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들, 텅 빈 혹은 가득 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어떻게? 웃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낮게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의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이 세상은 60억 명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로 발생한 저주파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린 비록 원치 않지만 그 진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만다. 의식적으로 주변에 팽배해 있는 저주파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린 매일 불쾌한 결과물을 재활용하며 살 것이란 이야기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서
즉각적인 전자기적 연결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느낌으로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즐기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염려와 걱정, 고민과 같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도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역학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자기를 띤 느낌을 보내면 우주는 이에 맞춰 대답한다. 우리가 한 결심이나 다짐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진동에 반응할 뿐이다. 느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느낌은 생각이나 외부의 사건, 아니면 전반적인 기분의 상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이 그 느낌을 만들어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매 순간, 매일, 매년 느낌의 흐름이 인생을 채우는 각종 사건을 발생시킨다. 해고당하든지, 지하철을 놓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내보낸 것을 얻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약간은 신경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보통 처음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해져서 당신을 강타할 것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이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다.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난다. 인간관계가 풀린다. 계약이 성사된다. 승진한다. 매일이 기쁨이 된다.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란 베이키를 조종하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 이외에 위대한 존재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 이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현실, 진짜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통과해야 할 시험 같은 것은 없으며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저 원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간단하다.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순간 게임은 끝이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기분이 그저 그렇거나 나쁠 때, 혹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 확장된 자아와 연결이 끊어진 채 몸을 통해 저주파의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다시 말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기쁜 것이 아니라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다. 좋은 소식은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매일 몇 초의 생각을 다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쁜지, 좋은지, 높은지, 낮은지에 감만 있으면 된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당신이 꿈에 그리던 그 차가 바로 앞에 서 있다. 당신의 수입으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부러움에 탄식한다. 동경이 시작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바라보며 저 차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젓는다. 드림카를 보게 돼서 신이 나는 대신 기분이 가라앉고 뒤통수를 치는 꿈 깨라 하는 반응만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차고에 그 차가 없는 것이다. 그 차를 가지는 즐거움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결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기분의 부정적인 진동만 잔뜩 내보내고 있기에 당신의 확장된 자아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북의 친구,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니까 기분이 엉망인 거라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똑같은 기분만 계속 느낄걸? 차가 없다는 그 결핍의 기분 말이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차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위가 아니다. 결핍과 좌절로부터 진동하는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결론은 이렇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적신호이자 경고이다. 위에서 스포츠카를 예로 들었을 때 아무런 흥분감도 들지 않고 온몸에 소름도 돋지 않고 뱃속에 간질간질한 기분 좋은 느낌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반대를 느꼈다. 차를 가지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오는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냈다. 결핍에 집중하면서 그 반대를 끌어들일 순 없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우리의 기분,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 그 스포츠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4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더는 그 차를 가지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아주 쉽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그 차를 볼 때마다 당신의 기분만 가라앉게 될 헛된 희망과 동경의 감정을 가진 대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라. 그 차의 스타일, 휠, 인테리어, 속도와 자신감, 결핍에 집중하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빠르고 높게 진동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똑같이 높은 진동을 끌어당기게 해줄 것이다. 계속하자. 그 차를 소유하는 자부심에 젖어 새 차의 냄새,
거울같이 깔끔한 마무리, 저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즐길 때 당신이 내보내는 자기의 진동은 온전히 긍정적으로 변하여 당신의 욕구를 현실화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새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내보낸 이 높은 에너지로 이제 당신은 걸어다니는 고주파의 자석이 된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기분과 함께 사방에 청신호를 보낸다. 즐겁게 살라는 태초 인간의 목적과 당신의 감정이 하나가 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차고에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태초 인간의 목적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다. 아주 간단하다. 침울한 기분을 내보내면 침울한 상황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드림카를 상상함으로써 흥분되고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중이라고 확신하면 이들 긍정적 사고가 당신의 욕구를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우주의 물리 법칙일 뿐이다. 생각뿐 아니라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느낌이 우리가 내보내는 자기장과 진동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느낌, 바로 느낌이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긍정 에너지나 부정 에너지, 이 부정 에너지를 생각의 대상으로 흘려보낸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하는 대로 끌어당긴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일으키는 감정, 행복, 슬픔 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진동이고, 둘째는 내가 생각 입자라고 부르는 작은 생각 조각들로 생기는 감정의 움직임이다. 이 자력을 띤 조각들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활성화되면 즉각 우리가 진동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계속 생각하면 마침내 동일한 진동의 생각들에 둘러싸이게 되어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뭉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내보낼수록 이 덩어리는 더욱 커져서 거대한 힘을 가진 자기 에너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제 이 엄청난 자기 에너지는 유사한 진동을 지닌 모든 것을 소용돌이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결국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한 대로 끌어당긴다. 생각뿐 아니라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느낌이 우리가 내보내는 자기장과 진동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느낌, 바로 느낌이다.